자, 유형 16도, 17도 다 거속시 문제인데, 이제 약간 특별한 상황에 대한 걸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형 16이나 17이나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근데 지금 17번 같은 경우는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 터널 지나가고 했던 거?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빨리 할 수 있겠네, 그지? 지금 강물도 조금 어려워해. 조금 어려워하는데 상황을 너가 뭐 이해를 잘 못하는 편은 아니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자, 일단 상황만 먼저 볼게. 이 문제는 어떻게 다룰 거냐면, 일단 화면이 있는 게 좋겠다. 강물이 있어. 강물은 파란색으로? 뭐야?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흐를까 왼쪽으로 흐를까? 오른쪽으로 흐를까? 강물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 여기가 위고요, 여기가 아래예요. 됐지?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종이배를 이렇게 띄워놨어. 그러면 이 배 자체에 속력이 없더라도 얘는 흘러가겠지, 이쪽으로.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어떤 속도로 흘러가겠어? 강물의 속도로 흘러갈 거야. 그러면 강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배가 강물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겠지. 이해갔지? 자, 근데 배 자체에도 모터가 달려서, 예를 들어서 강물은 시속 2로 가고 있어. 됐지? 근데 배 자체에 3km per hour로, 시속 3km로 자체 속력이 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얘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몇일까? 5km per hour가 되겠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자, 근데 강물은 똑같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번에는 배가 저기다 뭘 두고 와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 됐어? 근데 이번에는 좀 빨리 가려고 얘가 5km per hour로 이런 속력으로 갔어. 됐어?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는 얼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3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해갔지? 그래서 강물의 속력이랑 배의 속력이 뭔가 미지수로 나오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든 뭐 할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진짜 움직이는 실제 속도에 대한 표현은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같은 방향이면 더해야 되는 거고,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물의 속력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실질적인 속력은. 이해 갔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만 잘 써주면 돼. 됐지?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시면 속력이 일정한 배를 타고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3시간이 걸렸대요. 정지한 강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이라고 했으니까 배만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x라고 둘 거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둘 거야. 이해 갔지? 자, 그러면 총 30km인 거리라고 했고요. 자,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오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지? 지금 시간이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속력은 미지수지? 그러면 시간과 속력으로 식을 세워야 되겠네? 선생님 말대로 하면.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곱해서 계산을 할 거야. 이해 갔지?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겠지. 근데 실질적인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강물의 속력을 뺀 게 실질적인 속력이 되겠네. 됐어? 이렇게 곱한 게 총 거리가 될 테니까 거리는 30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됐어? 이해가? 자, 시간 곱하기 실제 속력이 나타낸 거라. 자, 그러면 내려올 때는 3시간 걸렸다라고 했어.
그러면 시간 곱하기 요번에 배의 속력은 뭐가 들어가야 돼? 내려올 때니까 강물과 배의 속력을 더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게 어쨌든 전체 거리만큼 온 거니까 30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메인 내용이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속력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배만의 속력과 강물만의 속력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실제 속력은 상황에 따라서 더하든지 뺀 게 실제 속력이다 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풀어가는 방법은 선생님이 앞전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됐어?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또 보시면, 속력이 일정한 배를 타고 12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반, 내려오는데 30분. 이때 정지한 강물에서의 배 속력과 강물의 속력은 각각 시속이라고 했네요. 그지? 그럼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속력에 맞춰서 분을 시간으로 바꿀 거고, 만약에 미터였다면 킬로미터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배의 속력 X, 강물의 속력 Y. 실제 속력은 거슬러 올라갈 때 빼고 같이 내려갈 때는 더하겠지. 그러면 시간이 지금 여기서 1시간 30분이니까 1.5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갔던 거였으니까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겠지. 그게 12km라는 거지. 됐지? 그리고 내려올 때는 2분의 1이겠지. 아니면 0.5라고 쓰던지. 그리고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은 더하는 게 될 거고, 그게 10이라는 거지. 아까랑 다른 게 없지. 똑같은 거지? 그래요. 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 어려운 거니까 다른 조건이 조금 더 붙었나 봐. 그지? 아니면 아까처럼 상황을 주지 않고 그런 상황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던지. 어쨌든 보시면 길이가 7km인 강을 일정한 속력으로 왕복하는 배가 있대요. 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강을 따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의 2분의 7배고, 왕복하는데 2시간 15분이 걸린다고 해요. 이때 정지한 강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시속 몇이니? 라고 했어요. 됐지? 일단 시속이 나왔으니까 이런 건 분은 시간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 맞지? 자, 묻는 게 배 속력이니까 얘를 x. 그럼 강물의 속력을 똑같이 y라고 둘 거야. 됐어? 그럼 아까는 우리가 뭐 거슬러 올라갈 때는 뺐고 뭐 같이 내려갈 때는 더했는데, 이때 앞에다 곱했던 게 뭐였어? 앞에 곱했던 게 뭐였어? 시간이었지.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줬었어. 아까는 몇 시간 걸렸다 몇 시간 걸렸다, 그치? 근데 여기선 어때? 정확하게 주지 않았지.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갈 때 시간의 관계만 줬어. 그럼 그 부분을 관계식을 다시 써야 되는 거네, 얘는. 다시 말해서 아까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줬다면 지금은 시간을 구하게끔 다른 조건을 줬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나는 올라갈 때 시간을 A라고 하고 내려올 때 시간을 B라고 해볼게. 그러면 두 번의 시간을 더한 게 총 2시간 15분 걸렸다라고 했지. 그럼 나는 뭐 15분이 4분의 1시간이지 60분의 15니까. 됐니? 그러면 2와 4분의 1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갈 때 시간 합쳐서 2시간 15분.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의 2분의 7배라고 했지?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지금 A로 놨으니까 A는 내려올 때 2분의 7배라고 했으니까 2분의 7 곱하기 B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연립할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여기서 A 값과 B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시간, 얘가 내려올 때 시간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A 값 구해서 여기다가 곱해야 되겠네. 그치? B 값도 구했으면 여기다 곱해준 게 될 거고, 전체 길이에 대한 표현을 해준 거니까 지금 이렇게 써주게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너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알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상문제인데 약간 조건이 그래서 달라졌지. 그럼 너가 여기서 딱 하나를 기억을 해주면 돼. 뭘 기억해야 돼? 시간에 대한 걸 직접 안 줬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관계를 가지고. 이해갔지? 그러면 뭔가 해볼 수 있겠지. 지금 시간에 대한 관계를 준 게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또 이렇게 나왔는데 요 정도씩 쓰는 건 지금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지? 그걸 캐치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지. 캐치를 하기만 하면 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계산까지는 안 할게. 그래요. 자, 그래서 뭐 강물에 대한 걸 좀 봤고요.